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앞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강의 순서를 짜야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편에 말했다시피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원래 목적 취지에 벗어나지 말자. 그러니까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고 좀 안정적이게 부드럽게 주식 투자에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생각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처음 했을 때 이런 순서대로 알았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 순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할 내용은요, 어찌됐든 증권 계좌가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좌 개설하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라 다시 만들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왜 이거냐면요, 제가 이 키움증권 회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키움계좌 개설이라고 있죠. 여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자, 세 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키움계좌 비대면, 은행 방문 계좌, 연결 계좌 이렇게 있는데, 제일 쉬운 은행 방문 계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이래를 해서 전국의 15개의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어 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준비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셔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일단 은행과 증권회사가 돈 버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예금자들이 예금을 해요. 은행에. 은행은 그 예금자한테 받은 돈을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업이 사업을 잘 해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다시 은행한테 주고요. 그러면 은행은 이 발생된 이자를 예금자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행은 장사를 많이 하려면 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누구든지 돈이 있을 때 예금을 할 수 있게. 그 말은 즉슨 편의점처럼 가까운 곳에 주변에 많을수록 그 은행은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예금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시중에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증권회사보다. 그럼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이 돈들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런 파생상품들, 즉 금융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500원 가지고 투자하고 만원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증권회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지점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지점 하나하나가 은행이나 증권회사한테는 상당히 비용으로 작용할 거고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로 입문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죠. 이미 시중에 많이 깔려있는 은행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말이 업무 제휴를 통한 말이고. 그러면 이제 보면 은행 선택 및 서류 확인 스텝 1이네요. 자, 은행을 먼저 골라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은행들이 많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뭐 처음 본 은행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여기에 나온 은행은 적어도 이 은행에 갔을 때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에 또 서류 확인이 있네요. 계좌 개설 시 공통사항에 보면 지참물로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즉 우리가 챙길 것은 은행을 선택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이에요. 이제 은행 방문 계좌 개설 전에 어떤 은행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증권회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진 은행들 그리고 알려진 증권회사들을 나름 생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홈트레이닝 시스템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이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국민은행에 가서 증권계좌를 만들 때 국민은행을 통해서 키움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투자증권이라는 또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국민은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제외한 또 다른 증권회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만들었지만 시작을 한 국민은행은 똑같지만 이용하는 증권회사와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놨냐? 그냥 국민은행으로 했으면 그냥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KB투자증권 회사 통해서 그냥 주식 투자하면 편할 것을. 근데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증권 회사별로 이 덩치 규모가 다 달라요. 좀 장사가 잘 되는 증권 회사가 있고,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증권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일단 장사가 잘 되고 좀 규모가 큰 증권 회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윤택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쉽게 무너질 일도 없을 거고요, 회사가. 그리고 또 보면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 회사가 바퀴 4개로 자동차를 만들지만 바퀴가 4개인 자동차를 만들 때 회사별로 다 디자인도 다르고 내장도 다르고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또 그 말은 누군가한테는 이 차가 편할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는 이 차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홈트레이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시스템이 맞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시스템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본인한테 잘 맞는, 본인이 보기 편리한 홈트레이닝 시스템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차이점은 이게 클 수도 있겠네요. 매매 수수료, 증권회사에서 말하는 매매 수수료가 달라요. 자,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 수수료가 다르다라는 건 1편에서 말했다시피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 수수료 플러스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금액이 저한테 들어오는 순수 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수수료가 안 중요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그냥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든 매도를 할 때 발생되는 증권거래세는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딱딱딱딱 줄 빠따가 나가는 거죠. 그냥 0.3%. 그러면 봅시다. 키움증권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저렴한 키움증권 수수료율. 거래소, 자, 일단 주식, 거래소, 코스닥, 뭐 ETF, 뭐 이렇게 있는데, 거래소가 이제 뭐 거래소, 유가증권, 코스피 나오면 그 세 개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홈트레이닝 시스템, WTS, 홈페이지.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PC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 매매 수수료를 적어 놓은 거고요. 영웅문에 쓰는 이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이 HTS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영웅문 S. 여기도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이 0.015%예요. 차이가 없네요. 이제 이게 홈트레이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모바일로도 매매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뭐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모바일로 이제 시장을 점점 이제 옮겨올 때 이 행사를 했었어요. 많이 홈트레이닝 PC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바일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할인도 했었고, 뭐 몇 개월 동안 아예 그냥 무료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PC로 하시는 분들보다 모바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맞으니까 비슷한, 아예 똑같은 매매 수수료를 매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매매 수수료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PC로 매매를 할 때와 모바일로 매매를 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요. PC로 매매를 할 때 장점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모바일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화면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대내적인 상황,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대외적인 상황, 기업별로 쏟아내는 뉴스들, 그리고 뭐 차트, 이런 화면들을 넓은 화면으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업투자라는 직업도 생겼고요. 전업투자자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팔아서 수익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전업투자자라고 해요.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일단 내가 이왕이면 이날 사야겠다, 이날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날이라면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겠다, 이 정도 가격이 오면 과감히 팔아야겠다. 이런 매매 기준의 원칙을 정한 사람분들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순식간이고 내리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사실 그냥 직장인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캔들만 보고 뭐 그냥 전체적인 차트만 보고 오늘 그냥 이랬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호가창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무지하게 정신없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밥을 먹거나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나 뭐 자리를 비워야 될 때 뭐 밥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좀 편리함, 그러니까 이동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게 가장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할 때의 장점은 단순히 사고 파는 동작으로만 봤을 때는 PC로 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핸드폰만 터진다면 어디서든 사고 팔고 매매가 가능해요. 최악의 경우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
PC방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최악의 경우에 핸드폰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한테 개미한테 제공된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점은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보고 있고 뭐 일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그냥 개판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그럼 자꾸 보고 있으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희노애락 주식은 예술이에요. 감정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 보고 있으면 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냥 내동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잦은 매매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결국 잦은 매매 수는 이런 세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이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딱 준비를 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잦은 매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드려야 되냐면 이 매매 수수료 0.015% 더하기 증권거래세 0.3% 매도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히 빠져나가는 세금도 많다는 거죠. 그 말은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점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주식은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인 거예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신경 안 써요. 판 금액에 대한 건 정확하게 매기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냥 뇌동매매 홀려가지고 하는 이런 잦은 매매, 쓸데없는 잦은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자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제 영상을 보고 본인한테 맞는 증권회사와 본인이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국민이든 농협이든 주거래 은행 가서 이제 증권회사 불러 들어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을 것 같은 걸 정한 다음에 자, 스텝 2 은행을 방문합니다. 은행 방문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창구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입출금 위주로 하는 창구가 있고 투자하시는 분 위주로 창구가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안내하시는 분한테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나 주식 투자를 하러 왔는데 어느 창구로 가야 되나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번호를 뽑아 주시겠죠. 그럼 그 부분을 뽑고 기다리고 부르면 가요. 그냥 신분증 꺼내시고 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은행원들이 친절하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약관 같은 거 읽어보면 그냥 성실하게 초록색 칠해진데 사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는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토대로 매매 수수료나 이런 홈트레이닝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시고 이 회사로 해야겠다 하면 그 회사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자, 회원가입, 키움증권, 키움 시작하기 다른 증권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증권 시작하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미리 여기서 아이디 은행에서 만들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뭐로 할 거냐, 이체 비밀번호는 뭐로 할 거냐, 통장 비밀번호는 뭐로 할 거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우리도 통장 만들 때 뭐 몇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오셔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뭐 인터넷 뱅킹 이거 뭐 PC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할 때 뭐 하고 왔는데 뭐 전화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아예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되게끔 될 수도 있지. 뭐 혹시 모르니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홈트레이닝 시스템의 이름이 영문포예요. PC 버전은. 모바일 버전은 영문 S고요. 이거를 눌러요. 이렇게 뜨죠? 그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하셨던 거대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공인인증서도 치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런 화면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제 화면을 들어갔을 때 이 화면이 나오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300만원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우리 처음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은 1강을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주변에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처음 관심을 보이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 보이시면 뭐 다른 앞으로 찍는 영상은 둘째 치더라도 꼭 1편은 꼭 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반드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00만원이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고 팔 수 있는 곳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온라인 업무.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회사별로 이런 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자, 이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여기 증권계좌 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 증권계좌가 가지고 있는 잔고주의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이거 은행 계좌를 누르세요. 누르면 이 증권계좌와 또 연동되어 있는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난 국민은행에 돈이 있는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계좌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은행에 가서 만들었던 이 증권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셔야 여기에 잔고조회를 했을 때 3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300만원 여기 나옵니다. 잔고조회. 그러면 이체를 이렇게 적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증권에서 은행. 증권에서 은행. 그러면 300만원이 이 증권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증권 계좌. 그러면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총으로 따지면 이제 총알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누르면 바로 나가는. 또 다르게 말하면 누르면 이제 바로 사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완전 준비가 된 상태죠. 그러면은 잘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른 회사도. 여기 잔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계좌번호가 뜨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 조회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쳐야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금이 300만원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으로 따지면 총알 300발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300발만큼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어치 예수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여기 삼성전자를 300만원어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300만원어치 어떻게 산다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지금 현재 가격이 4950원이네요. 그러면 대략 내가 3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73주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보시면 살 수 있는 종류 방법이 많아요. 보통가, 시장가, 뭐 저가원부 시장, 뭐 현금, 신용, 미수, 뭐 시장가, 자동이체가, 뭐 매도, 정정, 취소 이렇게 많은데 이 기능을 지금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TV에서 이 종목 사야 된다 막 오르고 있고 막 카페나 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갔을 때 막 다른 사람들 막 사야 되고 막 나도 막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버스를 놓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사고 파는 것부터 먼저 봤어요. 책을 펴더라도 빨리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눈탱이 맞는 거예요. 바로 눈탱이.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좀 최소한 준비가 됐을 때 사고 파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300만원어치의 예수금으로 이렇게 아까 73주 마치 사게 되면 뭐 290 얼마나치만 사지게 되겠죠. 그러면 총 평가 금액이 나중에 이게 오른다면 분명히 3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매입을 했지만 총 평가 금액이 나중에는 올라가는 겁니다. 310, 320. 그리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매입은 뭐 290 얼마나치 했지만 이제 뭐 240, 50, 뭐 28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지막이 총 손익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수수료 플러스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총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100만원어치에 제가 팔았다. 그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씀드릴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면 나누기 아니죠. 곱하기죠. 곱하기 괄호 열고가 없네요. 그러면 직접 더하면 0.015%였죠.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 매매 수수료 더하기 0.3% 그러면 0.315%가 되겠네요. 그러면 3,150원 즉 100만원어치 이득이 났다고 해서 팔지만 그 100만원에서 이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이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최대한 쉽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자 이제 비대면 바쁘신 분들, 나 은행을 갈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뭐 젊은 친구분들은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활용 잘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저 때는 없었고요. 자, 키움 계좌 개설, 은행 영업점 방문 없는 비대면 개설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시겠죠. 아니, 이 기능을, 이 비대면 계좌 개설 기능을 키움만 갖고 있나, 혹시나 해서 구독자분들이 또 알면 도움이 될까봐 제가 또 다른 증권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른 증권회사도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에 돈을 넣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가 된다, 뭐 세금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또 다음 강의는 또 공부를 더 해서 또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앤트맨이었습니다.